자, 이제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다, 그치? 네. 다른 애들은 안 끝났고. 내년 빨리 끝났으니까 진도를 조금 나가도록 할게. 지금 이제 배울 단어는 도형의 이동이야. 우리 시중 교재상으로는 도형의 이동은 수학 3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어. 교과서는 상황이 따로 없잖아, 그치? 근데 이제 시중 교재들은 1학기 부분은 상황, 2학기 부분은 하나로 나눠서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교재들은 얘를 수상에 넣고 있어. 왜냐면 이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얘까지가 수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학 학원이 많이 이제 가해질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전보다 하 과정이 많이 좀 양으로 치면 줄었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차츰차츰 이 일부를 2학기로 넘기는 경향이 생겼고, 올해도 어김없이 도형의 이동은 대부분 학교들이 다 2학기로 넘겨졌어. 사실은 원래 방정식에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분량을 나누다 보니까 2학기를 모아서 다시 2학기 중간고사에 여기부터 들어갈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자, 이 도형의 이동을 하려면 우리가 1학기 때 끝났던 직선, 그 다음에 원 해야 돼, 다시. 그러니까 다시 그걸 까먹으면 다시 해야 되니까 제발 방학 때 한 번, 두 번이라도 교과서를 한번 풀어봐. 원방, 직선방식 까먹지 않도록. 알겠니? 그래야지 2학기 중간고사는 그냥 편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먼저 한 거야. 그래서 원방, 직선방식 까먹지 않도록 계속 기억을 뚫어주면 좋겠고요. 자, 도형이동 개념부터 조금 보고 들어갈게. 말 그대로 이제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도형이라는 거는 사각형, 삼각형만 도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선도 하나의 도형이고 점도 하나의 큰 의미에서 도형이야. 큰 의미에서는 다 도형에 들어가. 왜냐면 점이 모여서 뭐가 되고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뭐가 되고 도형들, 그렇지, 도형들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큰 의미에서 다 도형에 포함시키는데, 자, 그 도형을 좌표 평면에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옮기는 걸 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옮기는 규칙에 따라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크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어요. 평행이동은 뭐냐면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움직여도 도형의 모양에 변화가 있겠니 없겠니? 없어. 뭐만 바뀌는 거니? 위치만 바꿔주는 거야, 위치만. 그런 걸 평행이동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평행이동도 결국 좌표 평면 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 기준이? 물론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가는 걸 어떻게 볼 거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평행이동은 크게 X축 방향으로 이동과 또 위아래를 뜻하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어떤 도형의 이동이 나타날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어떻게 쪼개서 보겠다? 이렇게 하고 또는 이렇게로 보겠다는 얘기야. X축 방향과 Y축 방향 이동으로 쪼개서 보겠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러면 대칭 이동가 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모양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겨나가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지? 좌우가 바뀐다든지 하는 모양의 변화는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칭 이동의 기준이 되는 데 따라서 무슨 대칭과 점대칭과 선대칭을 합니다. 점대칭은 뭐냐면 그 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여러분 작품에 안 되겠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그거를 이 점에서 점대칭 시키는 거는 점대칭은 이 점에 이루는 모든 점들을 이 점에 대해서 반대편으로 넘기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봐. 저 삼각형은 수많은 점들을 이루어지는데, 자, 이쪽 점을 생각해봐. 이쪽 점을, 자, 반대쪽 점이 어디니? 이쪽 와서 온만큼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이 점으로 넣을까? 마찬가지로 이 점도 정확하게 반대로 넣으면 이쪽에 오겠죠. 그 다음에 이 점도 정확하게 반대로 넣으면 이렇게 하겠죠. 그치? 그러면 이 도형이 어떤 구조인가? 이렇게
옮겨지겠지. 어떻게 모양이 뒤집혔지. 사실은 보면 어떻게 180도 회전시킨 모양이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점들을 이 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반대편으로 넘겨주다 보면 결국 도형이 어떻게 됐다? 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된 모양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쉽게 점대칭은 그 점을 기준으로 몇 도 회전시켰다? 180도 회전시켜서 만들어진다고 기억하시면 편하겠지. 우리가 매번 저렇게 찍을 수 없으니까. 이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불러. 대칭의 중심. 오케이? 그 다음에 선대칭은 뭐냐면 똑같은 점이 이렇게 있어요. 걔를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어떻게 한다? 이 선을 중심으로 반대편으로 넘기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반대편으로 넘어요.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정확하게 수직으로 넘어가야겠지. 이 점도 수직으로. 이 점도 수직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잡히고 도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어때? 좌우가 뒤바뀐 모양이지. 즉, 이 선을 중심으로 얘를 딱 접으면 어디 그대로 포개지겠죠. 오, 선대칭은 저런 거야. 어떻게 한다? 접어서 포갠다는 거지. 선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접어넣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다. 그치? 그럼 얘는 180도 됐으니까 모양이 때 위아래가 바뀔 수 있고 좌우가 바뀔 수 있겠지. 얘는 어때? 좌우만 바뀌겠죠. 이때 이 선을 뭐라 한다? 대칭축이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대칭 이동은 좀 성질이 다른 두 가지가 있네. 점에 대한 대칭과 선에 대한 대칭이. 그래서 크게 도형 이동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고요. 평행 이동은 위치만 바뀌는 거지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칭 이동은 위치도 바뀌고 모양도 바뀔 수가 있는 거야. 항상 바뀌는 건 아니죠. 원 생각해봐. 원 돌려봐.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다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아까 도형의 이동 안에는 도형 안에는 뭐 점도 있고 선도 있고 면도 있고 다 포함되는 의미라 했잖아.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도형의 이동은 점의 이동과 그 다음에 점이 아닌 도형 직선도 될 수 있고 원도 될 수 있고 삼각형도 될 수 있겠죠.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다르게 나타날 거야. 그 식의 모양이.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볼 거야.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 점의 이동과 도형. 지금 와서 모르겠지, 그치? 문제 칠 보면서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뭐부터 할 거냐면 평행 이동부터 할 거야. 평행 이동부터. 자, x축, y축 이렇게 있어. 자, 평면에 한 점이 있다라고 치자. 그 점 좌표를 내가 a, b라고 그럴까? 이 점을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을 시켜볼게. 애매하면 헷갈리네. 자, 숫자가 되겠까? 자, 여기 2,1이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시킬게요. 그럼 어떻게 되니? 2,1인데 x축 방향으로 3만 가니까 3 더 커지겠지? x축 방향 얼마 되겠어? 5가 되겠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하니까 지금 1인데 4만큼 더 작아져야 되니까 어디가 되겠어? 4. 그렇지? 어디가 있겠냐? 마이너스 5, 미쳤다. 5,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럼 당연히 뻔한 거네. 왜 네가 이룰 수 있는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갔으니까 더하기 얼마 한 거고요? 3만큼 한 거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갔으니까 빼기 4만큼 붙여줘서 계산을 펴버리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자 점의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은 어떤 점 x, y가 있어요.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A라고 할까? 책이 뭐라 되지? A가 되니? A나 따라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시키면 그 점의 옮겨진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아, 옮기면 옮긴 만큼 좌표에 그대로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구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이건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거라고요. 괜찮지?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두 번째야. 점이 아닌 도형의 이동이야. 직선일 수도 있고 2차 함수 포물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 자, 점이 아닌 도형들의 이동은 어떻게 바꾸냐? 먼저 도형의 방정식은 우리가 직선 어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직선의 방정식이지. 일반형이야, 그치? 그 다음에 또 2차 함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아니지? y는 이대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분모로. 됐지? 원의 방정식 은 r제곱인데로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결국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좌변으로 다 이항시키면 x, y의 식은 0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도형의 방식을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x, y의 식은 0으로 쓸 수 있으면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그 도형은 식의 모양에 따라서 직선도 될 수 있고 공물선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도형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야. 됐죠? fx, y는 0인데 자, 어떤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한번 옮겨볼게요 라는 거야.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좀 낯설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붙이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fx, y는 0이라고 할게. 자, 얘를 어떻게 한다?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지.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똑같이 옮겨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한 점을 내가 x, y라고 하고요. 얘를 어떻게 한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기면 이 점은 여기 가 있겠죠. 이 점을 x-, y- 이렇게 옮기는 점을. 그럼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점들도 다 옮기면 그 직선은 여기로 와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됐죠?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이렇게 쓸 거야. 맞니? 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이 x좌표, y좌표로 이루어져 있죠. 그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1이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여기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알고 있잖아. 왜? x좌표를 두 개에서 1 빼면 y좌표에 나오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별 거창한 건 아니야.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지. 그 수많은 점들이 공통으로 만족하는 식이야. 어떤 점도 다 저기처럼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찾아야 될 지금 이 노란색 방정식은 요 위에 있는 점이 너와 너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되겠지. 됐니? 요 위에 점을 내가 x-, y-표를 쓰니까 나는 너의 관계식은 x-, y-의 관계식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어떻게 찾을 거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찾냐? 얘의 관계식을 가져와서 빌려서 쓸 거야. 근데 얘는 x, y의 관계식이 네가 들어갈 자리 아니지. 얘를 여기로 성립하니? 안 하지. 여기를 성립하지. 여기를 성립하지 않잖아. 근데 얘를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어. 그럼 자,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이 x-, y-를 x, y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점의 이동이라니까? 그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아서 옮긴 거야. 배웠잖아. 그치? x, y를 a, b만 옮기면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a, y 더하기 b로 좌표가 바뀌지? 그게 바로 x-, y-가 되는 거야. 즉, 저기 있는 x-는 x 더하기 a가 되는 거고요. y-는 y 더하기 b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니? x-와 y-의 관계식이 필요하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뺏어올 거라고요. 여기는 x, y만 들어간다며.
아 그래서 보세요. 이 식에서 x는 x 다시 빼기 a를 쓸 수 있죠. 여기는 y는 y 다시 빼기 b로 쓸 수가 있죠. 그럼 저기는 xy 대신에 얘들을 써도 돼 안 돼? 되지. x, y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f x 다시 빼기 a, y 다시 빼기 b는 0이 될 거고요. 원래는 x, y 관계식인데 이제 바꿔놓으니까 누구의 관계식이 되어버렸어? x 다시와 y 다시 관계식이 되어버렸죠. x 다시와 y 다시가 있는 식이 하나 만들어졌어. 얘가 바로 뭐야? 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얘의 관계식 찾기로 했는데 딱 나왔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여기 다시를 왜 붙였을까 선생님이? 얘랑 헷갈리니까 어차피 얘도 x좌표 y좌표인데 x좌표 y좌표인데 얘랑 헷갈리니까 다시를 붙여준 거지. 그럼 얘를 이제 다 모아놓고 이 다시를 줘도 돼 안 돼? 괜찮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야. f x 빼기 a y 빼기 b는 0이라고 보였습니다. 자, 뭔가 다른 점이 있죠? 뭐가 있나? 부가 끼어들어가죠. 점의 이동은 AB만 옮기면 그대로 좌표에 AB 그대로 있는 부 그대로 갖다 붙는 거야. 근데 도형의 이동은 AB만큼 이동시키면 X에 X 빼기 A, Y에 Y 빼기 B 부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야. 그 차이가 왜? 여기서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이건 x, y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항되면서 빼기 a, 빼기 b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부호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알려주는 거는 또 이걸 이용하시면 나중에 뒤에 대칭 이동에 대해서도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겨. 이해하기 좀 수월할 거야. 됐지?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니? 평행이동에서 점의 이동과 도형이동이 분명히 어때? 차이가 생기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구분하는 게 제일 먼저야. 내가 지금 옮기려는 대상이 점인가? 아니면 점이 아닌 도형, 직선이나 원이나 포물선 같은 도형이냐를 판단 먼저 하셔야 되고, 점이라면 x, y만큼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도형이라면 어떻게 한다? 이동시킨 양의 부호를 바꿔서 x, y 뒤에다가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평행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실수도 많고요. 가장 우리가 신경 써서 연습해야 될 부분들이야. 됐지?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서 연습해볼게. 자, B 스텝이야. 저기 왼쪽이야. 180쪽이야? 209쪽이야? 네. 나 솔직히 너무 옛날 생각 없어 이렇게. 자, 점의 평행 이거 똑같네 지금 문제는? 오케이. 자 보시면 점의 이동 어떻게 한다? AB만 옮기면 그대로 갖다 붙는 게 보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붙일 게 아니고 점인지 도형인지 판단하시는 얘기야. 대표 문제 보시면 x, y를 x 더하기 4, y 마이너스로 옮기는 이동이래. 아 무슨 뜻이야? x축 방향을 얼마큼 옮겼다? 이럴 때도 그대로 플러스 3만큼 옮긴 거야. 점이니까 y축 방향을 얼마큼 옮긴 거야? 마이너스 9만큼 이동한 거야. 됐지?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점 옮겼기 때문에 그럼 이 점이 이런 이동에 의해서 어디론가 가겠지? 어디로 가겠니?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에서 얼마? 2 점이잖아 그치? 1이 마이너스 8 가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8 요로 옮겨지겠지. 그 옮겨진 점이 요 위에 점으로 옮겨진다 그랬으니까 이 옮겨진 점이 요 위에 있게 되겠지.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다 어떻게 한다? 대입하면 선입하는 거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8은 2a 더하기 2가 되겠고요. 따라서 a는 얼마? 됐지? 힘들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용 보세요. 두 번째 이용은 뭐라 돼 있어? 이제는 도형의 이동이야. 도형 중에서 특별히 직선이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봅시다. 부호가 바뀐다.
자, 위에 개념 정리된 거 보시면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을 x축방으로 a, y축방으로 b만 옮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y 자리가 어떻게 들어간다? y 빼기 b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m은 그대로 두고 x만 x 빼기 a로 붙여주시면 그대로 옮겨진 직선을 방식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식에 있는 x를 x 빼기 a로 바꾸고 식에 있는 y를 y 빼기 b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알겠니? 34번 봐요. 5x 더하기 y 빼기 13은 0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배동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이거 생각하세요. 원점 지난다? 대입하면 되겠죠. 일단 옮겨봅시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겼어. 뭐를? 점이야 도형이야? 도형이지. 그럼 부를 바꿔야겠다. 그치? 자, 5 x 대신에 x 빼기 a 더하기 y 대신에 y 빼기 2 얘가 옮겨진 직선이 되겠죠.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도 됐지만 그냥 대입해서 정리하자. 그치? 얘가 원점을 취하니까 0,0을 대입하면 되겠다. x에 0, y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a y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따라서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3 됐지? 밑에 한 번 더 보자. 35번. 평행 이동이 x, y를 x 더하기 a, y 더하기 b로 옮긴대. 자, 이거는 뭐야? 이 이동은 누구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지. 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x축 방향을 얼마큼 갔다? 플러스 a만큼, y축 방향을 얼마큼 갔다? 플러스 b만큼 옮긴다는 얘기야. 그렇게 옮겼더니 이 직선이 다시 그 직선이 되더래. 오이씨, 뭐지? 이상할 거 없어. 배운 대로 해. 옮기면 직선은 이제 도형이잖아. y 대신에 y 빼기 b 3 x 대신에 x 빼기 a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럼 정리하면 y는 3x 마이너스 3a 넣으면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겠지. 그게 얘랑 똑같아진다며.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 더하기 1은 1. 자, 1 다 날라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0이 될 거고요. b는 3a가 되겠네. 따라서 a분의 b는 a분의 3a 해서 얼마다? 3. 자, 37번을 봐봐요. 자, 이번에는 좀 전에는 이동을 점을 가지고 설명했다면 이제 어때? 이 도형을 요로 옮기는 도형이라며. 이동이라며. 오, 자, 신경 써야 된다. 얘를 이렇게 옮기는 도형이야. 어떻게 해야지 될까? fx 더하기 5, y 빼기 1은 0을 fx, y는 0으로 옮긴 거야. 이걸 읽으면 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헷갈린다. 그렇지? 자,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x축방을 얼마큼 옮겨야 될까요? 다시 얘가 이렇게 도형을 옮겨지려면 x축방을 얼마큼 옮겨야 될까? x 플러스 5가 일단 x로 바뀌어야 되지. 그러면 뒤에 뭐 붙어야 되니? 마이너스 붙어야 되지.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는 x축방을 얼마큼 옮긴 거야? 플러스만 옮긴 거지. 도형이 되니까. 그렇지. 플러스 5구나. y축 방향으로 해볼까? y 빼기 1이 y 됐어. 뒤에 얼마 붙어야 돼? 플러스 1이 붙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도형의 이동이니까 플러스 1이 본다는 얘기는 y축 방향 실제로 얼마 옮긴 거라는 얘기야? 그래, 이거야. 이걸 제대로 쳐내야지. 그럼 얘는 이 이동에서 어떻게 옮기냐 물었지? 찾았으니까 보자. 4 x 대신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오니까 x 마이너스가 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y 플러스 1 빼기 9는요. 해서 정리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실수하겠지.
도형은 보호 바뀐다. 읽을 때도 바꿔서 읽는다. 점은 그대로 붙인다. 그치? 읽을 때도 있는 보호 그대로 읽어내시면 된다. 도형은 보호 바꾼다. 점은 그대로. 읽을 때나 만들 때나 똑같아. 됐죠? 자, 이제 원으로 들어가 볼게. 원도 다를 바 없어. 생긴 직선을 좀 꼼꼼하게 봤기 때문에 오늘 가볍게 보자. 1539번 보시면 x, y가 x 플러스 2, y 빼기 5로 옮기는 이동. 자, 이거는 점을 이동이지. 아, 그러면 x축 방향은 얼마큼 갔다? 점이니까 플러스 2만큼 옮겼고요. y축 방향은 얼마큼 옮겼다? 마이너스 5만큼 옮겼지. 이런 이동에 의해서 이 원이 이로 옮겨진다며.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자, x제곱 대 x자리에 뭐 쓴다? x 빼기. 그러게 되겠죠. 맞지? y제곱 대신에 y 대신에 뭐 쓴다? y 더하기 5 플러스 4 x 대신에 x 빼기 2 마이너스 2 y 대신에 y 더하기 5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지?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얘랑 비교하시면 a, b가 구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귀찮지? 자, 쓰지 말고 이렇게 풀지 않을 테니까 좀 더 생각해봐. 머리를 조금 써봐. 오, 선생님 이렇게 해서 다 전개해서 정리하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좀 낫겠니? 이쪽이 지금 표준형이잖아. 그럼 저쪽도 뭐야? 표준을 묶어서 정리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죠. 그래서 저쪽을 먼저 표준으로 싹 바꿔볼게요. 바꿀 수 있죠?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4, 1, 5 썼으니까 5 A는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럼 어떡하겠다? 이제 이 상태에서 바꾸자. x축방으로 플러스이니까 여기 있는 x 대신에 뭐가 들어온다? x 빼기 2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더하기 2가 붙겠죠. 그치?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오니까 y 자리를 y 플러스 5로 집어넣겠죠. 됐니?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5 훨씬 더 편해지는 x 제곱이고요. 그럼 y 플러스 4의 제곱이고요. 5 마이너스 a가 되네. 아, 그럼 b는 얼마다? 4. 5 빼기 a가 3이니까 a는 얼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도 안 풀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것도 할만한데, 이것도 안 할 거야. 자, 조금만 생각해봐. 평행이동 시키면 원이라고, 원은 제 아무리 위치를 바꿔줘도 뭐가 변하진 않아. 크기, 반지름 길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뭐만 바뀌는 거야? 위치만 바뀌는 거야. 그럼 원의 위치를 잡아줄 때 제일 기준적인 게 뭐겠어?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지. 그러니까 원의 이동은 그냥 중심이라는 점을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야. 그치? 원을 이렇게 옮기세요. 아, 중심만 딱 옮겨놓고 거기다 똑같은 크기의 원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의 점이죠. 원은 도형이지만 원의 중심은 점이잖아. 중심이라는 점을 이동하지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풀 거야, 사실은. 이렇게 해서 중심 구했죠. 중심이 얼마야? 마이너스 1,1이지.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옮긴 거야. 점의 이동이죠. x축방이 2야. 그럼 중심 얼마 되니? 더하기 하면 0. y축방은 마이너스 5야. 점의 이동이니까 그대로 빼기 5 해주면 빼기 4. 얘가 새로운 원의 중심이 되겠죠. 반지름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옮겨진 원의 반지름이 루트 3이면 얘도 얼마야? 3이 돼야 되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A는 바로 2가 먼저 부딪히고 시작하겠죠. 중심이 0,마사니까 B는 얼마다? B는 중심이 마사면 플러스 3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B는 4겠지. 됐니? 힘들게 식을 가지고 놀 필요 없이 원의 중심을 딱 뽑아낸 다음에 중심 가지고 옮겨주시는 게 제일 편해. 어떻게 옮기는 거야? 나중에 배울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야. 원은 대칭 이동은 조심스러운 게 뭐라 했어? 모양이 막 뒤집힐 수도 있었잖아, 그치? 근데 원은 뒤집혀도 어때? 사라지지 않잖아. 그 원은 대칭 이동, 평행 이동제 무조건 중심 가지고 풀어도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됐죠?
중심이라는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 가지고 풀자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제발 그렇게 풀어. 진짜 또 이렇게 하면 집 가서 또 니들한테 친구라고 푸는 친구도 있어. 틀린 건 아니지만 알잖아. 시간 싸움이잖아.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알면은 쓰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볼까? 1543번 보겠습니다. 저 원을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겼더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자 그럼 일단 옮길 수 있겠죠? 원의 평행이동이니까 중심부터 찾자. x 더하기 3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얼마야? 9, 4, 13을 썼으니까 여기다 13 더하고 넘으면 더하기 12 하면 25가 되겠죠. 그지? 중심이 얼마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이 얼마인? 5인 원이야. 자, 그 원을 어떻게 옮겼다?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 옮겼어. 그럼 나는 중심만 옮겨볼게. A만 옮겼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되고요.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겠죠. 거기에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 5인 원이 그려지면 옮겨지는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그 원이 어떻게 됐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며. 우리 원방할 때 했잖아. 이동한 원의 중심은 1사분면에 있어. 둘 다 양수야. 1사분면 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현아, 네? x축, y축에 동시에 몰라.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이 있지? 그렇지 않았어. 지금 그치? 우리 더 날라가 이씨. 먼저 왜 접하나요? 오? 뭐라고요? 아니에요?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시연이. 무슨 시연이지? 이시연. 뭐라고? 기억 안 난다고? 안 물었어 지금. 진짜 해라 빨리. 네가 잘못하면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잖아. 에이씨, 그런 기억해야지. x, y축 동시에 접하는 건 어떤 거 있어? 왼쪽 아니에요? 중심, 이게 뭐야?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니까 중심을 뭐라 써서 알콤말에 쓸 수 있어. 그치? 물론 이사분면이면 마이너스 알콤말, 마이너스 알콤말, 마이너스 알. 중심을 알로 표현할 수 있고, 중심은 x좌표, y좌표 모두 뭐야? 반지름은 똑같았죠. 지금 1사분면에 있잖아. 반지름 길이 뭐야? 이게 얼마 돼야 된다고요? 5. 이게 얼마 돼야 되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야. 그치? 얘는 얼마다? 8. T는 얼마다? 7. 봐봐,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그치?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 이동과 각 도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대로면 도형 이동까지 딱 들어가서 좀 느낌으로서 봐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내는 게 좀 더 풍성하게 낼 수 있어. 그냥 좀 밋밋한데 막 도형을 좀 이동을 좀 섞어주는 거지. 그냥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원을 이렇게 옮겼다 그 다음에 그 원 가지고 막 문제 낼 수 있겠죠. 그치? 그 문제 좀 괴롭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됐죠? 그래서 이런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 공부해. 까먹었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까먹으면 어쩔 수 없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물선이야. 포물선은 하나의 도형이죠. 도형이죠? 똑같아. 근데 새로운 게 아니란 얘기야. 자,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m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1만큼 변형시킨 포물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된대. 옮겨야지. 달라질 거 없잖아. 도형의 이동이니까 y축 방향은 얼만큼? 1이지. 그럼 y 자리에 뭐야? y 빼기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4, x 플러스 1 더하기 m. 됐죠? 이거 정리하면 네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해보니까 아까 어때? 원의 방정식도 막 이렇게 막 전개된 상태로 이동시키니까 귀찮잖아. 제곱 해서 풀어야 되니까. 그럼 포물선도 어떻게 하겠다?
완전 제곱식 나타낸다는 표현이 좀 더 낫겠네. 그치? 오케이. 자, 얘를 먼저 완전 제곱식 바꿀게.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얘가 되겠지. 그치? 이 상태로 한번 보자. y축 방향으로 1이니까 y 마이너스 1.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뒤에 플러스 1 붙겠죠. 맞지? 플러스 1 그리고 더하기 2가 있네. 어때? 훨씬 더 계산하기 깔끔하잖아. 그럼 정리하면 y는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 하면 플러스 1 되니까 m 빼기 4가 돼. 에이 미쳤다. a 빼기 3. 됐지? 그럼 이거 정리하거나 얘는 어때 돼? 같으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6 그러면 얼마다? n은 6 여기가 3 돼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3 똑같아 직선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 똑같이 바꿔주는 거야. 맞지? 새로운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다만 우리를 선택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 씨, 원은 아까 중심가지고 하는 방식이 편하던데 포물선에 그런 점이 없나? 포물선에 좀 특징 있는 점이 없나? 포물선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무슨 점이 있어? 뭐 그래 그걸 뭐라고 불러? 꼭지점. 그렇지? 포물선도 원의 중심과 마찬가지로 꼭지점이랑 분리되는 특별한 점이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중심이 얼마야? 꼭지점이. 꼭지점 이거 이거 보고 바꿔야겠었지. 꼭지점은 마이너스 2, 점 그대로 있지. m 빼기 4가 꼭지점이죠. 얘를 옮길 거야. 어디로? 이렇게. 자, 얘는 점이죠. 점의 이동은 그대로 간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되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플러스 1이니까 m 빼기 3이 되겠죠. 이렇게 옮겨지는 거야. 그럼 옮겨진 포물선의 꼭지점이 2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똑같이 포물선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역시 포물선도 있잖아. 평행이동돼도 어때? 모양은 변하지 않지. 포물선의 모양을 결정한 게 바로 뭐야? 포물선의 폭이 좁고 넓어지는 걸 결정한 게 2차항의 개수였죠. 여기는 여기 x제곱의 개수가 커질수록 좁아지고 작을수록 넓어진다고 배웠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2차항 개수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꼭지점이 넣인 포물선을 바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y는 자 원래 2차항 개수 1이지. 그럼 옮겨진 것도 2차항 개수 1이고 꼭지점이 마 3을 넣으려면 3이 될 거고요. y좌표가 m 빼기 3 되려면 2가 나와야겠죠. 그럼 아까는 어디다 만든 거나 똑같이 만들어지지, 그렇지? 근데 선생님 이거는 뭐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엄마, 오케이? 포물선도 원과 마찬가지로 대표하는 점이 존재하고 그 대표하는 점인 꼭지점을 먼저 옮겨놓고 거기에다가 어때? 2차항 계수가 똑같은 2차 함수를 만들어주면 돼. 이해되지? 근데 이제 이 포물선은 원과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대치기도 하면 어떻게 모양이 막 거꾸로 뒤집힐 수도 있었지. 근데 원은 뒤집혀도 달라지는 게 없지만 포물선 어때? 이게 뒤집히면 이렇게 돼볼 수도 있겠지. 그럼 2차항 계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그냥 꼭지만 갖다 놓고 거기다 똑같이 만들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대칭이동에서는 포물선은 조심하셔야 돼. 그치? 그래서 간혹적이면 포물선은 꼭지점을 쓰기보다는 그냥 실 가지고 푸는 게 더 권장되는 바. 그치? 나중에 대칭이동까지 생각한다면 원은 항상 중심 가지고 생각하세요. 알겠어?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점의 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원, 포물선이라는 도형의 이동까지 살펴본 거야. 됐지? 차이점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됐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들이 뭐지? 대칭이동이지? 대칭이동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